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금요일 낮 12시를 막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어제 확정하였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하기를 당헌상 우리 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서 권위가 생기면 그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당헌 규정이 있지만은 이걸 고치겠다. 이 당을 고쳐서 후보를 내겠다. 공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그 당헌에 따라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를 내어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 라고 갈파하고 곧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낙연 대표의 말, 후보를 내지 않는 것, 당헌에 따라서 내지 않는 것이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후보를 내어서 서울, 부산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궤변, 요설이 어디 있습니까? 한자로 궤변이라는 건 말씀 언변에 위험이라는 위자를 쓴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을 그냥 태연하게, 위험한 말을 잘못 해놓으면 입이 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입이 타지도 않고 태연하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 후보를 낸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오만하지요. 오만할 뿐 아니라 오만방자하지요. 그런데 이런 오만방자한 행위를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1야당을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제1야당 후보가 누가 나오든지 간에 서울, 부산에서 겨루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자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가지고 그 자신을 얻고 있는 것이고, 제1야당 그 건너편에 있는 국민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당헌, 이 국민과의 약속이지요. 5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고성 군수가 선거 무효가 돼가지고 보궐선거를 할 때에, 그리고 몇 개 지역에서도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여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절대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 당 후보에 문제가 있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될 때는 절대 후보를 내지 않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헌을 개정하고 당헌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쉽게 뒤집었어요. 야당이 만만하다. 야당 후보를 어떤 경우나 꺾을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고, 이걸 꺾기만 하면 야당 건너편은 국민들, 이 국민들은 그대로 따라올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을 무지렁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 그리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실세들은 국회에서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예산안은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다. 공수처법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다. 공수처법 처음 제안했을 때 야당이 공수처장 비토권,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적 통제 가능하다. 이 말을 뒤집고 야당 추천권도 지금 없애는 입법을 지금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5 선거 직전에 우리는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 이 야당이 위성정당 만들듯 그런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해놓고 위성정당 만들었고, 수시로 말을 뒤집고 내로남불 현상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근본은 제1야당이 만만하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밀면 밀리고
또 밀어도 계속 밀리고 그저 비명소리나 지르고 국회 본회의장을 비워주고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통과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야당이니까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건너편 국민은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이른바 관변 여론조사 기관에서 언제든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는 않지만은 추세는 믿어요. 제1야당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집권 여당의 이런 내로남불 온갖 포갑적 행태도 불구하고 야당의 지지율이 반사적 오르지 않는 것은 야당이 무기력하고 야당이 야당답지 않고 야당의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헌을 개정해서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후보를 내세우더라도 우리는 다 당선시킬 자신이 있다. 그리고 서울, 부산시장에는 야권 후보가 아마 분열해서 난립할 것이다. 이런 계산까지 다 넣어가 지금 자신만만하게 밀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필요한 경비가 838억입니다. 이게 다 국민,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면 그리고 그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박원순 시장의 자살, 오거돈 시장의 사퇴는 다 성추문과 관계되는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일로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게 무슨 낯짝을 고쳐들고 당헌까지 개정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비리법권천이라는 말을 몇 차례 썼습니다. 한비자가 한 말인데 이치는 법으로 깔아뭉갤 수가 있고 법은 권력으로 깔아뭉갤 수 있다. 권력으로 당헌도 마음대로 바꾸고 국회에서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공수처법도 마음대로 지금 통과시킬 것이고 내로남불 마음대로 할 것이다. 권력이 법치주의가 무엇이고 다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권력도 하늘을 이길 수 없다. 한비자가 그렇게 갈파했는데 요즘 제 생각은 조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비자 말이 틀리는 것이 아니냐. 비리법권천이라고 일러끈을 법을 권력이 짓누르고 무시하고 도리를 파괴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저런 망발 행위까지도 어찌할 수 없고 그래야 야당은 위축되고 쫓겨난 형사가 돼 있고 그런데 이걸 하늘이 용납하지 않아야 될 텐데 아직 하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어요. 이 하늘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너 이놈들 당헌 개정까지 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소리를 질러주면 좋겠는데 하늘은 입이 없어요. 결국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늘이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건 부당하다고 소리를 질러야 하늘이 응답할 것입니다. 이 선두에 있어서 하늘의 목소리를 대신 질러야 할 것이 제1야당인데 10월 30일 오전 12시 이 현재까지 야당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방송에서 강조했지요. 문재인 대통령을 김종인 대표가 면담해가지고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에서 담판을 해라 해서 듣지 않으면 국회를 포기하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하늘이 응답하고 그렇게 해야 하늘이 무리하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저들이 감행하더라도 보기 좋게 낙선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도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실세들에게 좀 이성을 차리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당헌까지 개정해서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세우고 하는 것 자제하시오. 해봐야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권자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는 것을 크게 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에도 매를 때리고 더 큰 매를 정부 여당에 때려야 할 것입니다.